자, 여러분들, 우리 이어가지고요. 우리 뭐 재고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재고는 이렇게 뭐 어떻게 한다고 했다고요? 원가법으로 하든 저가법으로 하든 세법은 다 인정. 대신에 평가 방법은 뭐예요? 종류별 영업장별로 각각 할 수는 있는데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뭡니까? 이 내에서 이거는 두 그룹이 동일한 그룹이잖아요. 그거는 각각이 안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이제 재고에 대한 평가 방법의 신고가 되겠습니다. 신고 되게 좋아하죠. 세법은 제발 신고해줘. 그럼 내가 다 인정해줄게. 이런 입장을 취해요. 그래서 이제 최초 신고는 언제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초 신고는 언제 하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초 신고, 올해가 만약에 2022년도로 가정할게요. 그래서 올해가 1기라고 생각해볼까요? 1기 이렇게 해볼게요. 1기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여기 내년도가 2023년도고, 그 다음 년도가 2024년도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여기 1기고 그 다음 연도가 2기, 3기 이렇게 된다면요. 법인의 최초 신고는 언제 하느냐면 이렇게 정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내가 어떤 재고에 있죠. 평가를 했는지 있죠.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설립일이 속하는 3년도 법인세 신고 기한이 언제죠? 이때가 설립일을 했다고 가정하면 1기니까 설립이잖아요. 그럼 언제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 연도 언제죠? 여기가? 3월 31일이, 그죠? 법인세 신고 기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때 평가 방법을 뭡니까? 요 평가 방법, 요때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신고해야 한다. 여기는 이제, 그죠? 최초 신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있죠. 신고를 해서, 신고를 했다. 총평균법으로 신고했다고 가정할게요. 총평균법으로 신고했다, 그죠?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했다. 그러면 오케이, 너가 평가한 방법을 인정해 주겠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 있죠. 무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무신고했다라면 도대체 어떻게 볼 거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세법 입장에서는 신고를 하면 인정해 주겠다고 했는데 평가 방법을 신고 안 했다라면 세법이 생각하는 평가 방법이 분명히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리적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일치하는 방법이 뭐죠? 가장 일반 순응하는 방법이 바로 선입선출법 아닙니까? 맞죠? 그게 가장 일반적으로 모형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물가가 일반적으로 상승하면요. 가장 이익을 많이 보고하는 방법이 뭐죠? 선입선출법이죠. 그럼 이익을 많이 보고한다는 건 세금도 많이 내게 하네?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일단은요. 가장 합리적 방법을 무신고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세법에서는요. 무신고시에는 세법이 생각할 때죠. 무신고시 방법의 텍스트는요. 바로 선입선출법을 세법상의 평가율로 봅니다.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그죠? 저 보세요. 무신고시 평가 방법은 선입선출법을 한다. 되겠습니까? 자, 그 얘기는 그죠? 요거는 좀 이따가 하고요. 그 다음에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변경 신고를 한번 해봐야 돼요.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총평균법으로 신고했다 가정할게요.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누가 찾아와서 이런 말이에요. 야, 물가가 상승하면 세금을 좀 덜 내야 될 거 아니냐. 후입선출법이 물가가 상승할 때 가장 이익을 적게 보고 하니까 내년도의 평가는 후입선출법을 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기존의 요 평가한 방법 있죠. 이걸 이제 그 다음 연도는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올해 2023년도로 딱 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이거 바꾸려면 신고하는 기한이 필요해요. 기한 내에 해야지만 인정해줘요. 그래서 변경 신고 한번 볼까요? 재고자산 평가의 변경 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이란 말은 그죠? 기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신고가 있고 그걸 고치는 거 아닙니까? 신고를 한 적이 없이 만약에 얘가 보세요. 무신고했다가 있죠.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건 변경이 아니고 최초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을. 그럼 기신고했다? 여기 했잖아요. 요거에. 그러면 요거를 요 연도에 바꾸고 싶은 거예요. 뭘로? 뭐야. 지금 변경을 요때 하고 싶은 거예요, 변경.
변경하고 싶은 거예요, 변경. 이때 요 기에 있죠. 방법을 선입 후입 선출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요. 기한이 있어요. 내가 변경 3년도 과세기간 종료일이 3년 종료일이 언제죠? 변경하려는 연도가 요때 아닙니까? 10월 30일 요때잖아요. 그죠? 요 종료일로부터 이전 몇 개월까지? 종료일 이전 3개월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해요. 그럼 여기서 몇 달입니까? 딱 하면 3개월이 되겠습니까, 이거? 여기가 3개월이잖아요. 3개월이 되는 날은 9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요렇게 됐을 때 변경할 수 있는 시기는요, 오래간만에 이거 써볼까? 이런 건 내가 써본 적이 없는데, 칼라를. 그럼 요 사이에 뭡니까? 뭔가를, 그죠?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신고 기한이 요렇게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3년 만에 썼는데 나오네?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험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9월 30일 전에 올해 하는 거는 내가 여기 있죠. 변경하려는 게 후입선출법이잖아요. 후입선출법이잖아요. 후입선출법이나 여기 바꾸겠다면 요 기한 있죠. 요 안에, 요 기한에서 신고를 하면 뭐야? 그러면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시험은 그렇게 나올까요? 그렇게 아니지. 항상 뭐야? 요거를 어기고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죠? 그래서 9월 말까지다. 이 말이잖아요. 9월 말까지다. 20년 9월 30일까지는 변경 신고 기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그렇게 안 나오겠죠. 언제 했다고 나올까요? 이렇게. 딱 해볼게요. 10월 20일 날 뭡니까? 10월 20일 날 변경신고를 한 거야. 변경신고를 하고 뭘로 평가를, 회사는 평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회사의 평가는, 그죠? 여기에 총후입선출법을 한 거야. 법으로 하였다. 요렇게 딱 나와요. 시험에. 그럼 이 말은 9월 말까지만 요렇게 신고를 했다면 인정해 주겠다는데, 항상 언제? 그 기한을 어기고 뭡니까? 그죠? 기한을 어기고 네 멋대로 후입선출법을 평가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세법은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야, 너는 왜 네 멋대로 하니? 왜 이렇게 임의적으로 네 혼자 이상하게 해?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임의변경이라고요. 임의변경은 어떻게 보냐면 내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내가 신고한 방법을 신고해놓고 이상한 방법으로 하거나 나는 요때 있잖아요. 총평균법으로 신고해놓고 뭡니까? 이때 그죠? 평가를 뭐 선입선출법 하면 지멋대로 한 거죠. 요렇게 하거나 기한 내 평가 방법을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뭡니까? 지멋대로 뭡니까? 평가 방법 요 경우가 그죠? 요렇게 된다라면 요런 경우가 바로 임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임의 변경하고 무신고는 반드시 나와요. 딱. 그러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너는 적법한 시간 내에 한 거 아니지 않냐? 그럼 여전히 유효한 건 뭐죠? 여전히 유효한 건 총평균법이잖아요. 맞죠? 왜냐면 9월 말까지 했으면 인정해 주겠는데 이때 했으니까 뭐야? 그죠? 너는 지금 이제 기한 내에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넌 이걸 못 하겠다는 거지. 그럼 여전히 신고된 유효한 방법은요? 총평균법으로 평가해야 되죠. 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요렇게 되고 요 경우는 임의 변경이라고요. 임의 변경이고 요때 세법상의 평가액은요. 세법이 생각할 때 평가액은 맥스 규정인데요. 종전 방법과 종전 평가 방법 법률적으로 종전의 평가 방법이 유효한 게 뭐죠? 지금 총평균법이잖아요. 총평균법이지 않습니까? 요거랑 선입선출법 중에 뭡니까? 선입선출법 무신고시 방법이죠. 그러니까 저기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무신고시 방법과 당초 신고 방법에 따른 있죠. 가액 중에서 뭡니까? 맥스 규정. 큰 놈을 세법상의 평가액을 본다는 거지. 맥스 규정. 임의 변경이 요렇게 줍니다. 자, 그럼 시험에 뭐 나올까요? 하나는 세 개를 보통 내요. 하나는
평가 신고한 대로 잘했다. 조정 없다. 두 번째는 무신고했대요. 그러면 선입선출법 무신고했으면 뭐예요? 회사의 개성액과 선입선출법의 차이를 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는 임의 변경 이렇게 나와요. 그럼 종전 방법이 아니고 뭡니까? 종전의 금액과 선입선출법 방법 중에 두 개를 뭡니까? 큰 놈을 세법상의 평가액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요렇게 해서 구색을 딱 내게 돼요. 세 개는. 그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디테일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디테일한 거 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두 번째 요기 뭐냐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최초 신고 경과 후 지금 보면은 요거예요. 우리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최초 신고 기한 경과 후에 한다. 그러니까 설립할 때 안 하고 뭐야? 설립하지 않고 뭡니까? 이때 했어야 되잖아요. 이때 3월 30일까지 했어야 되는데 무신고하고 시간이 지났다가 언젠가는 그죠?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고한 3년도까지는 뭐예요? 무조건 무신고에서의 평가 방법을 무조건 적용해 주는 거죠. 선입선출법을 딱 하고 그 다음 년도부터 뭡니까? 변경된 방법으로 있죠. 우리가 인정해 준다. 최초는 요때까지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경과대에서 최초를 신고할 때는 그렇게 안 봐요. 내가 신고한 연도를 무조건 선입선출법 보고 그 다음 년부터 인정하는 그런 입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있죠. 우리가 이제까지 수익사업 안 했으니까 재고에 대한 평가 방법을 신고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을 한다라면요. 수익사업이 처음으로 일어난 연도에 3년도에 뭡니까? 이 법인세 신고기한 있죠. 그때 있죠. 재고의 평가 방법을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개념이 출제가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한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계산상의 착오였다. 이거 한번 가볼게요. 그냥 착오였다. 착오란 말이 있으면요. 어떻게 보느냐면 우리 세법은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달리 평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는 220 이렇게 했어요. 회사가 평가한 거는요. 총평균법이에요. 그럼 총평균법은 금액 250이잖아요. 그럼 250으로 했다면 뭡니까? 차이가 안 나니까 조정이 없겠죠. 근데 회사가 220으로 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220은 후입선출법 아니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착오였다면 뭐죠? 착오였다면 그거는요. 임의 변경이 아니고 뭡니까? 내가 눈이 이상하게 돌아갔다. 살짝 잘못 봤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둘 중에 큰 놈이면 종전의 방법은 얘하고 뭡니까? 선입선출법의 큰 놈이 뭐죠? 임의 변경이 나면 얘를 평가해 봐야 되죠.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요 차이 있잖아요. 요 차이, 요거랑 요 차이 있잖아요. 차이만 그죠? 여러분들이 차이만 30만 원 차이 나잖아요. 30만 원만 조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착오가 있냐 없냐에 따라 있죠. 임의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까지가 뭡니까? 이제까지 나왔던 모든 재료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제가 먼저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 지금 얘기한 것 나온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무조정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좀 세무조정은 되게 쉬워요. 자, 재고자산의 평가와 세무조정 및 사후관리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용어를 좀 한번 볼게요. 요걸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재고자산 평가감, 즉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텍스는 이거잖아요. 항상 기준이 뭐죠? 회사를 기준으로 하죠. 자, 회사가 세법부로 기준해. 회사가 만든 거는 결산서의 재고의 평가는 100으로 했어요. 100. 근데 세법은요. 150이라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재고를.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조정해줘. 요렇게 조정해줘야 되죠. 그럼 재고를 올리면 되잖아요. 그럼 50 유보가 되죠. 50. 되겠습니까? 그럼 요거 한번 가볼까요? 요거는 요렇게 조정해야 되죠. 그럼 얼마를 깎으면 돼요? 10 되면 송금산입 마이너스 보죠. 되겠습니까? 되게 쉽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차기는 반드시 뭡니까? 요거의 기초, 기말 잔액은 기초를, 그죠? 올해 입장에서 작년도에 기말 올해 기초가 되죠.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판매됐다고 가정해서 뭡니까? 자동적으로 요 붙어 있는 평가는 추인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이런 말 있잖아요. 대손 충당금은
총회법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전기에 유보가 있는 기초 대손충당물 잔액이 총회법 때문에 다 환입해서 없애고 다시 설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붙어 있는 게 다 추인되죠. 대손충당물은 요건이 필요 없어요. 무조건 자동 추인해요. 반대. 전기 부인액은 단계에서 무조건 있죠. 반대 조정이 유발되죠. 대손충당물과 더불어 대표적인 자동 추인 사항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제일 먼저 해 먹어야 될 게 뭐냐면 전기에 있잖아요. 조정된 금액이 있다고 하면 단계는 뭡니까? 반드시 반대 조정을 쳐가지고 그죠? 먼저 찝어 먹고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용어를 한번 볼까요? 얘는 지금 보면 여기 뭐예요? 여기 플러스하고 올려야 되고 이거는 뭐야?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야 되고 얘는 플러스 50을 해야 되죠. 그럼 뭐 재고자산 평가 증 같은 느낌이 들죠. 요거는 재고자산 평가 감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용어가 반대요. 보세요. 요거는 자산을 올려야 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요거는 재고자산 평가 감이에요. 얘는 뭔가 깎아야 되는데 재고자산 평가 증이에요. 근데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사용된 관용적 용어예요. 제가 회사 다닐 때 물어봤어요. 선배한테. 이 용어가 왜 이렇게 씁니까? 하니까 한다는 말이에요. 나도 몰라. 나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감하면요. 그냥 감유보가 나와요. 감유보. 제가 오늘 지금 감 먹고 왔는데 감유보. 감하면 뭐죠? 그냥 유보가 되는 거예요. 증하면 뭐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용어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탄생될 걸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해석하기 들어요. 지금 여기에 세무정 하면은요, 재고자산 평가 감, 증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전기의 재고자산 평가 감이 50이 있었다면요, 감유보가 나와야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 용어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용어는 뭐죠? 현재 기업에 있잖아요. 기업을 기준으로 한 용어가 아닐까. 현재 우리 회사의 평가는 뭡니까? 세법의 평가액보다 감되어 있다는 것이고, 우리 회사의 평가액은 세법보다 증되어 있다는 말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대신에 논점이 재고자산 평가 감하면 뭐예요? 감하면 유보가 생각나요. 감유보. 증 마이너스가 되겠습니까? 증하면 마이너스, 이 용어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될 때까지는요, 감유보 계속 생각합니다. 감하면 뭐죠? 유보, 플러스 유보가 처음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재고만은 뭐예요? 요 용어가 지금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세무적으로 되게 쉬워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하나 살짝 해보고 이제 실기하면 끝나요. 그래서 여기 실기적 내용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좀 지우고 해볼게요. 다음 자료에서 10기 세무적 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의 제품 평가 감이 뭡니까? 5,000원 유보로 처분되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전기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전기 세무적의 제품 평가 감이죠. 감유보. 그러면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다 기초 제품 모두 처분되었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추인이 나타나죠. 얘부터 먼저 하나 딱 하고 갑니다. 우리 대손충당금 할 때 전기 부인액부터 먼저 추인하고 스타트 했죠. 요런 것도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부터 먼저 스타트를 딱, 1점을 바로 해먹고 스타트 해야 돼요. 그러면 요렇게 합니다. 전기 재고자산 평가 감이었죠. 유보였죠. 요거는 송금 사령하면 되겠습니다. 유보니까 마이너스 유보가 와야 되죠. 그죠? 전기 제품 평가 감. 제품 평가 감, 재고자산 평가 감, 그죠? 전기 거예요. 5,000원 이렇게 해서. 여기 뭡니까? 마이너스 유보. 여기 바로 추인이 되겠습니다. 유보 감소가 됩니다. 추인 하나. 그죠? 유보 감소. 이렇게 추인이 딱 됩니다. 이거 하나 해먹고 스타트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제품에 대한 얘기와, 그죠? 제공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올해가 10기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가볼게요. 제품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제품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고 방법이
신고를 안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고 안 했다면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법의 입장을 알아야 되죠. 무신고시 방법을 뭘로 봐요? T. 제가 T라고 한 게 뭐라? 세법 입장입니다. 그래서 텍스의 입장이에요. 세법은 요걸 인정한대요. 근데 회사는 얼마로 했어요? 장부상 평가예요, 그냥. 회사가 장부에 평가한 금액은 그죠? 9,000원으로 계산했대요. 그럼 얼마를 올린대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1,000원 올리면 되죠? 대신에 1,000원 올릴 때 제품 평가 감이라고 해야 돼요. 감주 보니까. 그죠? 올릴 때 유보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세무적이 나오나요? 그래서 입금 산입에서 뭡니까? 단기 제품 평가감. 평가감에서 1,000원 이렇게 올리고, 요거 유보가 되겠습니다. 그죠? 유보 아시겠죠? 감하면 뭐죠? 유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감유보 이렇게 하세요. 네. 자, 제공품 보겠습니다. 신고 방법은 후입선출법. 신고했네? 그러면 신고했으면 이대로 평가를 해야 되죠. 근데 갑자기 뭐예요? 35,000원, 이게 뭐지? 총평균법을 했다 이거죠. 잘 볼게요. 10월 2일이 중요해요. 10월 2일에 제공품의 평가 방법을 뭡니까? 변경 신고를 한 거예요. 뭘로? 후입선출법에서 기존에 뭡니까? 총평균법으로 변경 신고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죠? 얘는 9월 말까지가 D-Day인데, 그죠? 뒤늦게 며칠, 이틀 늦게 하고 뭘로 한 거예요, 지금? 막 밀어붙인 거죠. 총평균법으로, 그죠? 이대로 평가해버린 거죠. 얘가 뭐죠? 바로 임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맞죠? 임의 변경이 될 것이고, 일대는 세법상의 평가액은 어떻게 본다고요? 기존에 인정하는 방법 후입선출법이죠. 얘가 신고를 넣었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아니고, 임의 변경은 뭐라고요? 선입선출법과 종전방법 중에 큰 놈을 세법상의 평가를 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둘 중에서 큰 놈이 얼마죠, 맥스가? 얘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마침 얘는 뭡니까? 여기 더 크네? 그죠? 그럼 여기에서 뭡니까? 여기 텍스잖아요. 그럼 요 금액에서 뭡니까? 요렇게 조정을 해야 되죠. 그럼 3,000원을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감액이니까 마이너스부가 돼요. 마이너스부. 정 모르면 마이너스부에서 뭡니까? 3,000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부니까 송금산입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제공품 평가에서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마이너스가 정, 이렇게 마이너스. 그럼 세무조정 몇 개 되겠습니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맞죠?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금액이 뭡니까? 여기에 금액 32,000 중에 이렇게 해서 임의 변경 무신고 해가지고 세무조정은요. 제품 평가감 1,000원. 요거. 유보. 그 다음에 제품 평가, 제공품 평가 증 3,000원 송금산입 마이너스보. 그다음 정기 뭡니까? 제품 평가감 있죠? 추인되어가지고 뭡니까? 유보감수 추인되겠습니까? 요렇게 해서 딱 나타난다 이 말이죠.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요걸 이해하고 이제 실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재고상 평가 조정 맹세표 실기할 때 별로 없죠? 별로 없다는 말은 어려울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얘가 많으면 복잡하고 얘가 적으면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로직은 제가 문제를 푸는 방법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단계 뭐죠? 자동 추인. 할 거 있으면 바로 해먹는다. 그죠? 정기 부인액 자동 추인 있죠? 그래서 감은 유보였으니까 마이너스로. 정이었다면 유보로 했죠. 이렇게 추인을 딱 한다 이거죠. 그리고는 여기에 있는 얘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을 잡는 요 문제를 가지고 해보죠. 요 문제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가장 쉬웠던, 아마 역사상 가장 쉬웠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1분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정말 6점을 줬는데, 와, 이거 너무,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래서 역대급으로 합격률이 높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기본을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보면은, 재고상 평가 조정 명세표인데, 평가 조정 계산만 작성하라. 이 평가 조정 대산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개가 있거든요. 여기는 평가 방법을 검토하고 여기 계산이 있죠. 요것만 하라는 거예요. 요건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면은 그죠. 근데 저는 해볼 거예요. 왜 안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요것만 하래요. 그래서
재고도 보통 주려면 한 3개쯤 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있죠. 1개밖에 안 줬어요. 도대체 뭘 물어보고자 하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쉬웠던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요, 눈을 읽어봐도 바로 알 수가 있을 정도로 딱 그래서 답이 나옵니다. 상품에 대한 얘기네요. 자, 상품에 대해서 애초에